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엇갈렸죠. 그래서 지수 상승폭은 좀 어정쩡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양산 시기에 대한 논란으로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또 전기전자 업종 매도했는데 시장 전체로는 동시호가에 4천억 정도 들어왔죠. 이거는 그 만길이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둘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는 오늘도 매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특징적으로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주, 자동차, 인터넷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휴장 징크스가 오늘도 재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장일 때 나스닥 올라가고 휴장 이후에 코스피는 첫 거래일에 상승하고, 그리고 특히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늘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3% 정도, 최소가 3% 변동성이었는데 뭐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다고. 근데 보시면 오늘도 또 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올해 휴장 지나고 나면 증시가, 코스피는 어쨌든 플러스가 나고 특히 하이닉스 변동성이 되게 크게 나오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준 재료들을 보면 코스닥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채금리도 영향을 일부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에 조금 부담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건 이제 4.2% 정도가 되게 고비가 될 건데 그 정도까지 넘어갈까 싶긴 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근데 뭐 또 혹시 또 뭔 일이 생길지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중동 사태가 이상해지면서 저걸 또 넘어갈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일단 금리가 높게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그리고 뭐 특히 성장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경계감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게 하락 종목수를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고, 근데 오늘 새벽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390억 달러가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30년물 220억 달러 발행이 되는데 어제 발행된 거보다 오늘 발행된 거 규모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이후 이 일정 넘어가고 나면 금리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되는데, 근데 이런 수급 요인 이외에는 뭐 다른 변수가 또 뭐가 생길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금리가 하락 종목수를 키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주가 엇갈렸는데, AI 수요 이것 때문에 TSMC의 3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심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TSMC를 검색을 해보면 대체로 좀 라이벌, 견제, 라이벌리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기사가 좀 많이 뜨고, 하이닉스하고 같이 검색을 하면 협력, 뭐 엔비디아와 함께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최고치 부근이고 TSMC도 최고치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맞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HBM에서 엄청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삼성전자는 일단 매도, 그리고 그 돈으로 하이닉스 매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일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내에서도 같은 재료를 가지고 좀 종목이 엇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서 반도체주들도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삼성전자하고 친한 종목들은 부진하고 하이닉스하고 친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보택시 재료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원래는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일 로보택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양산이 27년 1분기 돼서 가능할 거다. 그래서 제가 뭔가 봤더니 과밍치가 이제 그 X, 옛날 트윗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올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그 택시 운영하려면 그 정부에서는 레벨 4,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에 거의 근접한 이런 기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양산할 정도의 기술력이 되려면 2027년도 1분기나 돼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가 오늘 공개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업체들한테 뭐가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전지주들을 좀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고 2차 전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수 자체가 쉽게 확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지수 편입 효과는 별로 오늘 영향을 못 줬어요. 왜냐면 환율이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환율이 빠져야 맞는데 환율이 거꾸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효과는 없었다. 근데 이게 두고 보면 점진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게 들어오는 돈이 작게 버는 데가 50조 원, 많이 버는 데는 90조 원 보잖아요. 근데 내년도 우리나라 채권 발행이 200조 원 조금 더 되거든요. 내년에 우리나라 국채 발행이 200조 원인데
저기서 들어오는 돈이 채권 사겠다고 들어온 돈이 최소 50조, 최대 90조라면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회사채로 가서 회사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빌릴 때 그 빌리는 자금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고, 또는 일부는 또 주식시장에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제가 앞치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호재는 아니다. 근데 이제 쿠션 맞고 돌아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뭐 나쁜 쪽보다는 그래도 좋은 쪽에 가까운 거죠. 근데 오늘은 이거에는 만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으로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한미반도체, 이게 장중한데 거의 7% 가까이 올라갔다는데,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2차전지, 저게 희한하게 121선이 계속 막히죠. 그래서 이게 이 근처에서 홀짝홀짝만 계속 거리고 있는데, 오늘 또 다시 음봉 맞으면서, 근데 또 음봉 맞으면 저러고 나면 또 다시 돌리는 패턴이 반복됐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차트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그렇지 길게 보면 초낙폭 과대주죠.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뭐 3.7% 카카오도 올라가고, 그래서 또 121설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종가까지 유지가 된 거는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60일 또는 1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여기 돌파가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천당 제약이 그 직전 거래일에서 갑자기 무슨 특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이게 그 찌라시로 막 그런 거 돌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반박되면서 올라오고, 오늘 결국에는 제자리로 올라와서 끝났잖아요. 저런 걸 잡아야 돼요. 저런 찌라시 유포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흔드는 거, 이런 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밑에서 털린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단속하는 게 진정한 여러 가지 증시의 어떤 상승의 어떤 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3천장 제약이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빠지는 과정에도 올라가는 과정에도 저런 차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찌라시에 희생된 종목의 어떤 전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저거 동시호가에 4천억 들어왔죠. 그러니까 동시호가 전후로 따져놓고 보면 이제 매도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양주체 모두 매도. 근데 금융투자가, 제가 이번 주는 금융투자 매도 사이클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가 금융투자는 매도 사이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는 금융투자가 매수 쪽으로 바뀌는 사이클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이게 좀 차익 거래라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 거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누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빠졌는데 최대 3조 원 정도 잡고 2조 원이면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 1조 원 마저 털고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중반 넘어가면 금융투자가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대형주 쪽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동시효과에 갑자기 매수 들어온 거. 저건 그냥 만기일 현상이에요. 뭐 엄청난 의미, 외국인들이 뭔가 시황을 좋게 봐서 매수, 그게 아니라 그냥 만기일에 나오는 그냥 기계적인 금융투자하고 주고받고 하는 기계적인 어떤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역시 하이닉스, 우선주 포함해서 4천억 팔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를 4천억 팔았고, 하이닉스를 1,600억을 샀고, 조선주 사고, 자동차 사고, 금융주 일부 사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HBM은 사고 메모리는 팔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그 뭐 만길날은 그렇게 뭐 종목 수급을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그리고 기관이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은근히 샀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동시효과에 거래된 금융투자 거래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터는 게 좀 있어서. 근데 그런 와중에 하이닉스는 샀거든요. 예,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의지가 되게 있구나. 그다음에 조선업종이 좀 골고루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를 좀 팔았고, 매수 쪽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업종을, 특이한 업종을 담았다, 이런 건 별로 없이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 형태였고요. 기관은 이제 꾸준하게 담는 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뿌려서 담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엄청난 자금으로 매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뭐든지 하나는 걸려봐라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관들 매수 누적을 보면
그 반도체 쪽 은근히 사는 게 좀 쌓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좀 사고, 역시 매도는 역시 2차전지, 그다음에 대형 제약주 중에 일부 이런 것들 좀 매도하는 게 특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일 30년물 220억 달러 국채 발행 있는데 어제보다는 절반 정도라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제에 비하면. 네, 어쨌든 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져줘야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늘어나니까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오늘 미국에서 나스닥이 올라갔지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최고가 부근이라서 긴장감이 좀 있거든요. 이거 맞고 쌍봉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은 이제 신고가점,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고점 근처고 TSMC도 거의 고점 근처거든요. 만약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하이닉스가 2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맞고 떨어지게 되면 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시황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따로 가는, 뭐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따로 가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 대금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업종 내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근데 제 생각에는 강한 종목도 강한 종목인데 최근에 되게 많이 빠졌다가 수급 바꾸기 시작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가 매도의 피크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져서 이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는 대형주 쪽의 수급이 조금 개선될 여지는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추이를 제가 그래프로 봤더니 코스피는 전체 매수한 거의 절반을 털었어요. 예, 올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아직은 순매수 상태입니다. 사실 한 6월 막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의 매수 페이스가 역대 최고였거든요. 역대 최대 규모로 매수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선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매도로 뒤집어졌어요. 최고 피크 때 지분율이 56.5%가 넘어갔다가 지금은 지분이 무려 3%. 이게 삼성전자 3%가 우습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삼성전자가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삼성 그룹이 갖고 있는 종목군들, 연기금, 외국인들 지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유통 주식이 얼마 안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더 나올 물량이 있나? 이게 이래놓고 보니까 종목 선물로는 삼성전자가 순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해지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외국인들이 조금 엇갈리게 매매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매매가 있는데 일단 그 삼성전자가 만기일이 지나가면서 만기일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이게 그 오늘 정도 성적표가 나오면서 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거기서 또 의심스러운 게 이제 만기라는 연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기 지나면서도 만약에 안 풀리면 이거는 뭐 얼마, 지금 사실 PBR이 1.06이에요. 예, 삼성전자 PBR이.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IT 기업인데 1.0배가 된다라는 건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굉장히 세게 돌려야 정상인데 만약에 이 위치에서도 안 돌린다. 그러면 그냥 이건 멀었다. 이렇게 열어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큰 폭의 반전이 나오느냐. 이게 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